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종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포고령을 뭐 누가 어떻게 썼고 누가 어떻게 전달했고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온다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어떤 증거라던가 근거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런 기록을 어느 정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에서 수사기관에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법원을 통해서 확보를 하도록 신청을 했었고 법원도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이 수사기관의 문건들 역시도 국회 측에서는 공유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량이 많긴 하지만 거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들이 들어가 있다면 뭐 이 부분은 당연히 국회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또 증거로 제출을 해서 이 탄핵 소추에 필요한 그런 증거 자료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헌법재판소의 4차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비상계엄이 꼭 필요했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계속 전해드리면 국회에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또 추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사 탄핵 소추안도 언급을 하면서 이 내용도 부당했다고 강조를 했고 민주당의 관련 수사 검사를 부당하게 탄핵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증거 제시 화면을 바라보면서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례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비상계엄을 진행해야만 했던 필요성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부당한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위반을 한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하면 파면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선결적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이 된다.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금 사례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측의 그런 무리한 탄핵 시도들, 검사나 혹은 기타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 시도들이 있으면서 국정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혹은 뭐 이후에 또 증인신문 등에서 아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산을 또 감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추론할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주장은 아직까지 큰 설득력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전시 사변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사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지금 제시하는 사례들은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시나 혹은 사변에 준할 정도 그래서 계엄이 필요하다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앞으로 또 증인신문 등이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늘 오후 2시에 4차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6시를 넘어가고 있는데 4시간 넘게 중간에 잠시 휴정이 있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탄핵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했고 지금 현재도 심판정에 앉아서 탄핵 심판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또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김용현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포고령을 언급하면서 계엄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두자 이렇게 자신이 김 전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은 이 재판에서 당사자가 이렇게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뭐 재판에서 또 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당사자인 뭐 피의자나 혹은 지금 상황에서의 피청구인인 당사자가 직접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장의 그런 허락을 받고 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직접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물론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과거에도 이미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검찰로서 활약을 해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증인 예. 신문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인 신문에도 참여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발언을 직접 했다고 해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실 증언, 그러니까 진술,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예. 이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정을 하고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사실 듣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의 진술을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것까지 의도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뭐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답변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상세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듣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조금 상대방이 듣기에,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듣기에도 어느 정도 윤 대통령 측에서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대답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시각에는 물론 변호사님께서는 저희와 대담을 진행 중이지만 어떤 내용들이 쟁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증인 신문은 끝났으니 원래 같으면은 이제 다음 절차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또 한편으로는 뭐 앞으로의 추가적인 그런 증거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사례 등 국회의 그런 문제 등을 지적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또 일부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윤 대통령도 좀 지금까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탄핵 심판에 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예. 직접 이런 당시 탄핵의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 등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들어온 속보를 추가로 좀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오늘 기각됐다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174일간 직무정지가 됐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속보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 등을 얘기하면서 또 부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이 그런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이 위주로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계엄의 필요성 그리고 정당성인데, 그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까지도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이 중요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과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 다수의 탄핵들이 진행이 됐었고 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엄 선포라는 행위가 필요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때까지 주장을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 상황을 국민에 대해서 알리는 수단으로 이 네. 계엄을 활용했다라는 주장도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전국상의 그런 문제들,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계엄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알릴 필요도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탄핵 사례 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변론을 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1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길, 탄핵 심판 4차 변론길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서 2시간 30여 분 동안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고 잠시 휴정을 했다가 다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계속해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당시 체포조를 운영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한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체포조가 동정 파악 차원이었다라고 직접 밝혔고 그리고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포고령을 위반할 수 있는 우려 대상자를 알렸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우려가 되는 대상자를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체포조는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어떠한 지시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정을 살피기 위한 정도였다, 혹은 그런 포고령 위반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신빙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받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상을 하고 우려되는 대상을 동정을 살핀다라는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있을 만한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한 그런 진술은 한 것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설명하는 이 동정을 살피기 위함, 그리고 우려가 되는 포고령 위반이 우려가 되는 대상을 살피려 한다. 이 말은 일단 지금 그 주장 자체로 크게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군병력 투입 얘기도 나왔는데 당시에 윤 대통령이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280명의 군 투입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군병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건데 이렇게 진술한 이유도 궁금하고, 그러면서 병력들이 실탄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하진 않았다고 했거든요. 실탄을 가져갔다는 건 재차 확인한 건데 개인 휴대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지금 이 군병력 인원 문제라든가 혹은 실탄의 개인 소지 문제, 이것들은 결국 국회를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 주장해 온 것처럼 일시적이고 그런 경고적인 형식적인 수준의 계엄 선포였느냐,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80명으로도 충분히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런 주장에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국회 전체를 무력화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이런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실제로 국회 운영을 막을 의사는 없었다, 보여주기 식이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실탄 휴대 여부 역시도 만약이라도 그 병력들이 개인적으로 이 실탄들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만약의 상황에서는 실탄도 이용할 수 있거나 혹은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했다라는 점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처럼 그 주장에서처럼 보여주기 싫다 혹은 경고성의 의미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또 뒷받침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그러니까 군 병력 인력 문제라든가 실탄 휴대 여부는 결국에는 당시에 이제 계엄이 어떤 목적에 더욱 가까웠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야당이 지난 22개월간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를 부당 탄핵했다는 얘기도 지적을 했는데, 또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하면서 제2 요구에도 끊임없이 특검법 등 위헌 법률을 계속해서 상정했으며, 이런 점들 때문에 계엄령 선포가 필요했고 그 계엄은 경고 수준에 그쳤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도 얼마 전에 참 갑론을박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뭐 가장 유명한 예시가 뭐 갈비탕에 갈비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여당 측의 반박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안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내란죄도 성립을 한다, 내란죄 혐의도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가 결국엔 이후에 이 부분을 사실상 철회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처음 탄핵소추안과 다른 내용으로 결국 이 내란죄 혐의가 빠진 것은 이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혹은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 재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해보겠다,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뭐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의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 뭐 이 부분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예.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듣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 탄핵소추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파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서 이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기일이 4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하신 그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비판을 일단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 부분이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결국에는 이 탄핵 절차 자체에 그런 적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탄핵의 그런 내용적인 것들을 진행을 하는 지금 절차들을 봤을 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